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9월부터는 논문을 선정해서 그 논문의 상세한 내용을 리뷰를 하는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리뷰를 한 논문은 NLP 분야에서도 다큐먼트 매칭 태스크를 위한 모델을 개발을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길이가 긴 텍스트 문서 단위의 길이가 긴 텍스트의 다큐먼트 매칭을 위한 논문이고 그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는 이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이 사이어미즈 멀티뎁스 트랜스포머 기반의 하이라키컬한 인코더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목차는 이 논문의 구성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과 이제 관련된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방법론의 개요와 이제 이 모델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실험 설계와 그에 따른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연구에서 이제 타겟으로 하는 태스크는 시멘틱 매칭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매칭은 말 그대로 이제 텍스트의 단위를 이제 의미를 고려를 해서 두 개의 페어한 쌍의 텍스트를 매칭을 시켜주는 어, 것인데요. 그래서 이는 이제 NLP나 혹은 이 정보 검색 분야에서 많은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태스크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중요성에 따라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었고 그 방법론 모델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퀘스천이라는 어떤 텍스트 형태의 인풋과 앤서라는 어떤 텍스트 형태의 인풋이 있을 때 이 주어진 퀘스천에 가장 적합한 적절한 정답을 매칭시켜주는 태스크이죠. 레코멘더 시스템도 이 퀘스천 앤서링보다 좀 더 이제 상위의 개념에서 주어진 어떤 이제 목적이 있을 때 그에 이제 관련한 뭐 행위라든지 혹은 어떤 문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레코멘드 해주는 즉 이제 어떤 목표와 이제 레코멘드에 대한 대상을 매칭시켜주는 일종의 이제 시멘틱 매칭 태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매칭 태스크는 이 텍스트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유형이 나뉘게 되고 이제 각 유형에 따라서 이제 또 연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주어진 예를 들어 퀘스천을 소스라고 하면 이제 이 앤서를 타겟이라고 이제 저희가 이 엔터티 페어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소스의 텍스트의 길이가 짧을 때와 이 타겟이 짧을 때 그래서 short to short 그리고 이 short to long, long to short, long to long 이 텍스트 랭스에 따라서 총 네 가지의 유형을 나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렵고 이제 어, 네, 어려운 네, 타입이 이 롱투롱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롱투롱은 이 시멘틱 매칭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이 롱 텍스트는 그 안에 또 이제 텍스트 프래그먼트로 더 쪼개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 텍스트 프래그먼트 사이에도 어떤 매칭 패턴을 포함하는 일종의 이런 시멘틱 릴레이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더 복잡한 이제 요구사항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롱 텍스트 안에도 결국에 이 텍스트 프래그먼트 단위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섹션이라던가 패세지, 센텐스 이 롱 텍스트에도 그 하위 구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터널 스트럭처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보들을 더 이제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 시멘틱한 정보 자체가 어렵다라는 것 하나와 결국에 이제 텍스트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이 프랙티컬한 이 분석상의 뭐 메모리가 부족하다던가,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그 상황 자체에서도 이슈가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롱 텍스트 간의 시멘틱 매칭은 매우 어려운 태스크에 어,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연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어렵다라는 이제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존 연구에서도 이 롱투롱의 테스크에 대한 모델을 이제 개발을 해 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셀프 어텐션 기반의 모델,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라는 모델이 개발된 후에 트랜스포머나 이제 버트의 개발로 이제 NLP에 속하는 여러 가지 태스크에 있어서 이 셀프 어텐션 기반의 모델이 아주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 계산 시간 혹은 입력 시퀀스 길이가 이제 한정적이다라는 일종의 이제 레스트릭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 시멘틱 매칭 태스크에서는 숄트 텍스트에 집중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또 이제 이것과 별개로 이 롱투롱을 타겟해서 이제 제안을 한 모델이 있었는데, 이 연구와 같은 경우는 이제 RNA 기반의 모델로 이제 롱폼 문서의 시멘틱 텍스트 매칭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제 딥러닝 모델에서 많이 이슈가 되었던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혹은 익스플로전의 문제가 여전히 이 롱 인풋에 대해서는 어, 여전히 이런 문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는 특히 이제 이 시멘틱 매칭 태스크에서도 롱 투 롱의 태스크를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의 그런 리서치 퀘스천을 시작으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이 셀프 어텐션 모델이 아주 강한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셀프 어텐션 모델의 강점과 그리고 이 롱 텍스트 프로세싱에 있어서는 이 하이어키컬한 스트럭처를 이제 합쳐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출발을 하였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이제 앞서 제목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사이어미즈 멀티뎁스 트랜스포머 기반의 하이어키컬한 인코더, 이제 스미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 연구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이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과 이제 매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이제 이 셀프 어텐션 모델의 이제 디자인 설계를 통해서 이 롱 텍스트 인풋에 대한 모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구성은 이 인풋 다큐먼트를 세버럴 몇 개의 이제 센텐스 블럭, 이제 센텐스보다도 좀 더 큰 범위의 센텐스 블럭으로 이제 스플리팅을 하는 방법을 이제 여기서는 그리디 센텐스 필링 메소드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센텐스 레벨의 트랜스포머와 다큐먼트 레벨의 트랜스포머로서 학습을 시켜 가지고 이제 이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결국에 해서 이제 매칭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제 학습이나 이 설빙의 이점들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저희가 그 샴 쌍둥이와 같은 그 구조, 네. 그래서 이 사이어미즈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아키텍처는 뭔가 이 시밀러리티 서치 라이브러리를 하는데 효율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다큐멘트 리프레젠테이션이 독립적으로 이 시아마이즈는 이 하나의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똑같은 모델이 이렇게 쌍둥이처럼 이렇게 두 개가 병렬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으로 생성이 가능하고 이제 온라인 서빙 이전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인덱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연구에서는 하이어키컬한 모델이다라는 것을 또 제목으로 잡고 있는데, 즉 긴 길이의 텍스트를 이제 하나의 통 인풋이 아니라 걔를 이제 하이어키를 가져서 이 한 번에 이제 다큐먼트에 리프레젠트 하는 것이 아니라 센텐스 블록으로 쪼개고 그 하위로 쪼갰으로써 이 다큐먼트의 내부적인 구조 정보를 파악해서 적용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다큐먼트에 대해서는 이 트랜스포머를 어, 직접적으로 이제 어플라잉 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연구에서는 하이어키컬한 스미스 모델을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제 어, 모델에서 우리가 프리티컬 이슈를 갖는다라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메모리나 어떤 타임 컴플렉시티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베네핏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실제로 모델로서 이제 구현이 되고 이러한 이점들이 보여지게 되는지 이후에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기여점은 먼저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새로운 모델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존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롱 텍스트 인풋에 대한 시멘틱 매칭 모델을 개발을 하여서 이제 스미스 인코더 모델을 개발한 것이 이제 이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이고, 특히 이제 이 프리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새로운 모델링 태스크를 이제 제안을 하였고, 또 이제 성능을 봤었을 때에도 기존에 있는 모델에 비해서 성능이 더 뛰어났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인풋 텍스트의 최대 길이를 이제 기존의 512에서 2048 토큰으로 늘렸다라는 기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이 태스크 시멘틱 매칭의 이제 태스크가 어떤 이제 연구들로 발전이 해왔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와 이 연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살펴봤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베네핏과 이 컨트리뷰션이 있는지 인트로덕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들어가기 앞서 연구에서 이제 관련된 워크 세 가지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뉴럴 매칭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뉴럴 매칭 모델이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제 앞서 소개를 드렸고, 이 모델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에 초점을 맞춰진 모델과 이 인터랙션에 초점을 맞춰진 모델,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합친 콤바이닝을 한 어프로치, 이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프레젠테이션 포커스드 모델은 이 쿼리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과 이 다큐먼트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세퍼레이트하게 학습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어 코사인이나 뭐 닷 이런 식의 펑션들로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는, 이 벡터화를 통해서 그 벡터로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이 리프레젠테이션 포커스드 모델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인터랙션 포커스드 모델은 이 쿼리랑 다큐먼트의 워드 페어와이즈한 인터랙션 매트릭스를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쿼리랑 이제 다큐먼트의 각각의 이제 쌍으로 얘네가 서로 1대1로 탁탁 다 모든 이제 경우의 수를 보았을 때
이제 어떤 이제 인터랙션을 갖는지를 짠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그젝트 매칭과 시멘틱 매칭을 이제 파악하는, 그래서 쿼리랑 다큐먼트 페어 간의 이런 정보들을 서로 파악하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모델에 이제 적용을 해서 어떤 게 가장 높은지를 랭킹을 쭉 보는 그런 모델이 있었는데, 이런 이제 모델은 CNN 기반의 모델을 주로 적용을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데, 다행히 이제 당연히 이 흐름만 봐더라도 이 인터랙션 포커스드 모델은 엄청난 이제 계산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커리어 다큐먼트 페어 간의 이 인터랙션 지표를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 리프레젠테이션 포커스드 모델에 속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델 자체는 롱투롱이기 때문에 그 인풋 데이터 자체가 이미 이 비용, 계산적인 비용에 부담이 큰 태스크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 어떻게 이제 이 긴 길이의 다큐먼트를 잘 리프레젠테이션해서 매칭의 그 목적 함수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제 인터랙션보다는 이 리프레젠테이션의 접근 방법을 통한 모델이 더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related work는 셀프 어텐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롱 텍스트 모델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셀프 어텐션 기반의 모델은 이제 트랜스포머와 버트가 있죠. 그래서 이 두 모델은 모두 이 자연어 처리나 정보 검색 분야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최근에 보여서 이 이후에도 이것보다 더 좋은 모델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버트 같은 경우에는 512 토큰이라는 제한적인 인풋 토큰의 그 길이 제한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숄 텍스트 시퀀스에 좀 제한적이다 라는 것이 있고, 다만 이제 몇몇의 연구에서 이걸 이제 롱 테스트 모델링에 점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시도들과 이 연구와의 좀 차별점은, 이 연구는 이 인풋 텍스트를 스플리팅하는 새로운 이제 기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디 센텐스 필링이라고 이 연구에선 소개를 하였고, 이 일종의 테크닉, 트릭을 통해서 이 패드되는 단어를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어미즈 듀얼 인코더 모델을 설계를 해서 다큐먼트 페어 시밀러리티를 모델링하는 연구이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 프리트레인 태스크에서도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스플리팅하는 센텐스 블럭으로 스플리팅하는 걸 제안을 하였기 때문에 이 프리트레이닝에서도 이 센텐스 블럭에 대한 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만들어서 보다 이제 더 성능이 좋게끔,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이 가졌던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잠깐 어, 소개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결국 이 연구에서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 중에 unsupervised language model 프리트레이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워드2백이나 엘모, GPT 벌트에서도 이 프리트레이닝을 하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 버트가 하는 마스크드 워드 프리딕션 태스크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스크드 센텐스 블록 프리딕션 태스크를 제안을 해서 이 센텐스 서로 다른 이제 센텐스 블록 간의 이 관계를 학습시키는, 즉 이를 통해서 긴 길이의 문장에서도 그런 내부적인 관계적인 정보들을 잘 반영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개의 이제 관련된 워크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에서 이제 프라블럼 어떤 이제 뭐 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버트에서 이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 롱 텍스트 시멘틱 매칭 모델을 제안을 하는지에 대해서 메인 아이디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소스 다큐먼트들이 있고, 여기서는 DS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캔디데이트 다큐먼트는 이제 이 소스와 이제 연관된 매칭이 될 후보의 다큐먼트 셋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DC에서 포함되는 하나의 다큐먼트는 이 소문자 DC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이 DS와 이제 DC가 덴스 벡터로 표현될 때는 이 E로 2의 DS로 표현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연구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하이어키컬한 모델을 하게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센텐스 레벨과 이 다큐먼트 레벨에서의 트랜스포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 레벨의 트랜스포머의 레이어의 개수는 L1, 그리고 다큐먼트 레벨에서의 이 레이어의 개수는 L2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제안을 하는 방법론이 센텐스 블럭으로 이제 스플리팅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에 있는 i번째 센텐스 블럭은 si로 표현이 되고, 그때 이제 이 si에 대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의 시퀀스를 e의 si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큐먼트 수준에서 보았을 때 이 i번째 센텐스 블럭에 있는 j번째 워드는 이 워드이기 때문에 w에 이제 i번째 센텐스에 있는 j번째 워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센텐스 블럭에 의한 이제 이 다큐먼트가 결국 스플리팅 돼서 몇 개, n 개의 뭐 이 l, d 개의 이제 센텐스 블럭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센텐스 블럭의 단어 수준에서 보았을 때 이 센텐스 블럭의 길이는 LS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센텐스로 보시면 되고, 얘는 다큐먼트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이 W를 보았을 때 이 W에 대한 토큰 임베딩은 토큰 임베딩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얘에 대한 포지션 임베딩은 P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버트 모델과 동일하게 포지션과 이 토큰 단어 자체에 대한 임베딩을 모두 이 모델에서 쓰게 될 것임을 이제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추얼 토큰 리프레젠테이션은 이제 텍스추얼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라지 T로 표현이 되고, 얘가 이제 이 단어에 대한 이제 이 센텐스에서 토큰의 런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si는 이 컨텍스츄얼한 센텐스 블록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센텐스 블록 단위의 리프레젠테이션이고, 얘는 이제 다큐먼트 레벨의 트랜스포로 학습돼서 도출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어키를 갖는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센텐스 레벨의 트랜스포머로 도출된
이 토큰 단위의 리프레젠테이션은 T이고, 그다음에 그 윗 레벨에서 다큐먼트 레벨의 트랜스포머로 학습된 센텐스 블럭의 리프레젠테이션은 SI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인 배치 사이즈는 B, 히든 사이즈는 H, 어텐션 헤드의 개수는 A,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의 층, 레이어의 개수는 L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어, 짧, 짧지가 않았나요? 네, 노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DS와 DC, 그러니까 소스와 그다음에 이 캔디데이트 간의 시밀러리티를 예측하는 Y-햇을 추정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밀러리티가 높은 값을 갖게 되는 이 어, 어, 네, 소스 타겟과 이제 높은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갖게 되는 이제 DC를 찾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블럼 포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다큐먼트 매칭, 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이 다큐먼트 매칭 저희가 이제 결국 해야 되는 태스크의 타겟이죠, 목표. 그래서 이 어떻게 이제 이 목표를 어떤 모델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 이제 구성된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이 텍스트 매칭 태스크의 오리지널 버트 모델을 만약 쓰게 된다면 쓰게 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하지만 이게 그걸 이제 바로 롱투롱에 쓰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와, 그래서 그 아이디어의 큰 줄기인 이 매치 버트와 그 다음에 이 스미스에 대해서 이 3장에서 3.2장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오리지널 버트에서도 이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이 서포팅, 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매칭이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롱투롱이 아니라 센텐스 단위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인풋 텍스트 시퀀스를 어, 네, 콘캣하고 이제 세퍼레이팅해서 먼저 이 스페셜 토큰으로 이 세퍼레이터를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이 타겟 시작 넣고 첫 번째 센텐스를 넣고 그 다음 세퍼레이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해주는 SEP라는 스페셜 토큰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센텐스를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종류를 넣는 식으로 인풋을 구성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인풋이고 라벨을 어떤 클래스의 정보를 넣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넣은 다음에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해서 그 로스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존에 있는 이 오리지널 버트를 그대로 이제 다큐먼트 매칭, 센텐스 매칭이 아니라 다큐먼트 매칭에 넣게 되면 이미 버트가 갖고 있는 인풋 텍스트 랭스의 맥시멈을 초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256 토큰만을 피딩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이 버트 자체가 인퍼런스 스피드가 높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커리의 독립적인 다큐멘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밀러리티 서치 라이브러리는 오프라인으로 인덱싱을 해서 그 속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 오프라인 인덱싱,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의 오프라인 인덱싱은 두 개의 다큐먼트에 대한 이 덴스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얘를 이제 독립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단에 이거를 이제 뭔가 계속 같이 이걸 해야 되는 그 단계 없이 그 앞단에서 이걸 이제 먼저 진행, 즉 그래서 오프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인덱싱을 통해서 이 앞단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듀얼 인코더 버트 모델을 설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듀얼 인코더이기 때문에 이것의 이름을 이제 사이어미즈 네트워크 아키텍처라고, 이 각각의 이제 타워가, 각각의 이제 이 모델, 인코더 모델이, 음, 임, 어, 즉 한 쌍의 다큐먼트를 세퍼레이트하게 인코딩을 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어, 가지고 이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버트 모델이 이미 제안이 되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매치버트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트 모델을 가지고 이 매치버트라는 개념, 일종의 모델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였는데, 얘는 이제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인코더가 이제 버트 모델인데, 이 소스 다큐먼트 DS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과 캔디데이트 다큐먼트 DC를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아주 독립적으로 해서 이걸 이제 학습을 시키게끔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에 대한 마지막 이 로스를 구하는 것은 어, 다큐먼트 페어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구할 때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해서 이 다큐먼트 페어 라벨에 대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롱 다큐먼트 인풋을 핸들링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512 토큰의 맥스 밸류를 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 어, 얘가 먼저 얘를 이제 할 때 기존의 버트 모델과 동일하게 먼저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해서 이 텍스트 매칭 로스에 대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치 버트 모델을 이제 이 연구에서 가장 베이스 모델로 활용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을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 사이아미즈 모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3.2.1점에서 나오는 이 매치버트 모델의 구성으로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모델에서는 하이어키컬한 매칭 모델을 결국 또 한 단계 롱 텍스트에 대한 모델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어미즈에 대한 것으로 이제 효율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보다 성능, 즉 이 롱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 하이어키컬한 모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이 매치 버튼을 베이스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상세하게 이 학습을 시킬 때 있어서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토큰 단위 인베딩을 통해서 센텐스 인코더를 넣고, 그다음에 이 센텐스 인코더를 다시 학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큐먼트 인코더, 그래서 파이널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이 1번의 레이어와 2번의 레이어에서 나오는 이 하이어키컬한 구조로서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갖고 있는 이 긴 길이의 디펜던시 모델링에 대한 이점과 그 다음에 하이어키컬한 다큐먼트 스트럭처 모델링의 이제 강점을 모두 합쳐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버트 모델과 동일하게 이
가장 밑단에는 이 포지션, 토큰에 대한 포지션 임베딩과 이 토큰 임베딩을 넣고, 그걸 이제, 이 어텐션 기반으로 이 센텐스 인코더로서 이제 여기서는 이 센텐스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예시에서는 먼저 이 첫 번째 문장이 4개의 토큰이었고, 걔 시작과 이제 센텐스가 나오고, 걔가 이제, 죄송합니다. 세퍼레이터로 이 두 번째 문장과 구분이 되게 돼서 입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학습이 끝나면 이제 토큰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다시 댄스 레이어에 들어가서 이 센텐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걔가 이 L2 레이어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최종적인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다큐먼트에서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에서는 여기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갖는 동일한 어,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소스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는 캔디데이트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 그러면 각각의 이제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밀러리티를 구해서 이 최종적인 아웃풋에서 이 로스를,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하게끔 되는 것이 이제 여기 더 구성이 돼서 얘가 이제 클래스로 나오게끔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의 이름이 왜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 사이어미즈에 대한 아키텍처와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하이어키컬한 모델까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모델의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이 실제로 이 모델을 구성하게 되는 상세한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그래서 먼저 이제 인풋을 더 효율적으로, 긴 길이의 인풋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그리디 센텐스 필링, 이 연구에서 제안한 그리디 센텐스 필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텍스트를 그냥 넣게 되면 먼저 그 센텐스의 가장 맥스 토큰의 길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맥스보다 작은 경우에는 뒤에를 다 이렇게 이전 거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면 맥스 토큰의 길이를 놓고, 나머지 이제 그거보다 작게 되면 뒤에를 다 패드를 깔아주게 되는 식으로 이제 인풋을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센텐스 길이의 베리에이션이 큰, 즉 이제 특히 문서 수준이면 더욱더 그 베리에이션이 크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패드가 엄청 많이 깔게 돼서 계산을 할 때 효율적이지 못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그리디 센텐스 필링이라는 메소드를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즉 덩어리에 넣을 길이를 정해주는 것은 이 앞단과 동일한데, 이때 무조건 이제 한 문장 단위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맥스 토큰의 길이에 넣을 수 있는 최대의 문장을 넣고 그 다음에 패드를 깔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무조건 이제 이 하나의 문장이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한 개 이상의 문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패드되는 단어의 개수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실제 이제 텍스트 랭스를 이 모델이 이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이 텍스트 랭스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만 들어가게 됐다면, 여기서는 그 이후에도 더 들어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큐먼트를 우리가 인풋으로 하게 되는데, 이 다큐먼트를 여러 개의 센텐스 블럭, 그래서 센텐스가 아니라 센텐스의 블럭으로 쪼개서, 쪼개서
넣어서 이제 이 센텐스 블럭이 하나 이상의 이제 문장을 포함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센텐스 블럭이 가능한 많은 이제 센텐스를 채워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리디 센텐스 필링이라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이러한 이제 하나의 메소드를 통해서 계산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기존의 한계로 보았던 그 토큰 길이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다큐멘트 리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단에 우리가 하는 이 제안을 한 이 그리디언 센텐스 필링을 이제 하게 되면 어, 이 LD의 그러니까 다큐먼트 만큼 이 센텐스 블럭이 쪼개져서 나오게 되고 이 하나의 센텐스 블럭에는 이제 이 단어가 이 LS만큼 개수만큼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 하나에는 이 센텐스 블럭을 이제 LD개만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의 센텐스 블럭에는 이 LS만큼의 이 단어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트랜스포머 인코딩으로 이 각각의 이 센텐스 SI를 먼저 리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는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가 이제 포인트 와이즈하게 풀리 커넥티드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서 얘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SI, 이 센텐스 블럭 하나의 단위죠. 이 센텐스 블럭에 있는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매핑을 하게 되는데 댄스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되는데 걔는 이제 하나의 센텐스 블럭에는 우리가 이 LS만큼의 단어고 얘는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한 결과 벡터 값 2로 표현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 하나의 이 단어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은 토큰에 대한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을 썸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단에서 여기 배웠던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과 토큰에 대한 임베딩을 썸해서 이 단어 토큰 수준의 벡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센텐스 레벨의 트랜스포머와 다큐먼트 레벨의 트랜스포머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제 이 센텐스 블럭에서의 벡터 값을 얻게 되었고 이제 얘를 이제 이 문맥상의 텍스처라이즈드한 리프레젠테이션의 시퀀스로서 바꿔줌으로써 즉 센텐스 레벨의 센텐스 블럭에 있는 이제 단어의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로 이제 변환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first 토큰에 대한 contextual representation을 사용을 해서 즉 이 CLS 토큰이 있고 걔로 이제 전체 센텐스 블럭에 대한 representation 값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센텐스 레벨 트랜스포머는 결국 이 토큰 단위의 리프레젠테이션 값을 도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댄스 레이어를 쌓고 L2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 센텐스 블럭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이제 포지션 센텐스 블럭에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서 이제 최종적인 센텐스 블럭 단위의 리프레젠테이션 학습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S1부터 SLD만큼의 센텐스 블럭 리프레젠테이션이 여기서 이제 도출이 되게 되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큐먼트 레벨의 트랜스포머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센텐스 블럭의 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홀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다른 이제 댄스 레이어를 더하게 되고 이제 이 다큐멘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이 L2 노멀라이저를 L2 정교화로 트랜스폼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두 개 이제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이 도출이 되게 되면 이 두 개의 이제 벡터 값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 값을 다큐먼트 페어 단위의 이 값을 이제 구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면 이제 이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메모리와 타임 컴플렉시티가 실제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식으로 검증을 한 부분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기가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은 결국에 이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쿼리랑 키 밸류의 이 각각의 이 시퀀스의 토큰의 개수로서 이 계산을 하게 되는 계산을 하게 되는 이 사이즈, 디멘전 사이즈가 각각 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 LK와 이제 LV, LQ를 모두 n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계산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배치 사이즈와 이 n개의 쉐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A랑 L을 얘는 이제 어텐션 헤드의 개수 그리고 L을 그다음에 레이어의 개수, 트랜스포머의 레이어의 개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어텐션 컴퓨테이션의 이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이 다음과 같이 배치 사이즈와 이 어텐션의 헤드의 개수, 그다음에 n 제곱 여기 이 가정을 한 n 제곱, 그다음에 이 레이어의 사이즈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되게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부분이 커져서 계산에 대한 필요한 시간 코스트가 많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앞단에서 제안한 이 센텐스 블록, 그리디 스플리팅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다큐먼트를 이 n 기존에 여기 가정한 부분이 이제 n이라고 하면 이 스플리팅 메소드를 통해서 이 n을 ls로 스플리팅이 돼서 그 길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서 보면 다른 부분은 이제 동일한데 여기가 이 n제곱이 아니라 이 n제곱을 이 ls 제곱으로 나눈 만큼 즉 이 ls 제곱으로 나눈 만큼 이제 이 메모리 컴플렉시티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 롱 텍스트에 더 적합한 모델을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다른 레벨로 이 학습 피처들을 나누어서 실험을 이후에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큐멘트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단순히 이 다큐먼트 레벨만 쓴 것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센텐스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더 썸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큐멘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콘캣하는 경우 두 번째 그 다음에 얘는 센텐스는 모두 민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큐먼트는 콘캣하는 경우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텐션 하는 부분으로 이 네 가지의 이제 베리에이션을 주어서 이 모델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도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하는 방식으로 이 버트처럼 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버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워드 단위의 마스크를 하는 파인 튜닝과 더불어서 이 워드 단위의 프리딕션 로스와 더불어서 이 센텐스 블럭을 이 연구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이 센텐스 블럭의 예측 로스 마스크드 센텐스 블럭 프리딕션 로스를 추가를 하여서 이 프리 트레이닝 로스를
새롭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드 센텐스 블록 프리딕션 로스는 먼저 이 센텐스 블록 마스킹을 하는 다이나믹하게 마스킹을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예측하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 센텐스 블럭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일부 이 중에서 일부 몇 개를 마스크를 씌운 다음에 그걸 이제 예측하는 것을 넣어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 첫 번째부터 LD개의 이 센텐스 블럭이 있을 때 이 세 번째와 다섯 번째에 이 마스킹 랜덤하게 이 세 번째랑 다섯 번째를 선택을 해서 이제 마스킹을 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얘를 모든 스텝의 배치에 이러한 다이나믹 샘플링 프로세스를 취해서 마스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마스킹한 부분을 예측을 해서 이 로스를 줄이는 식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 계산을 하는 부분은 앞서 이제 버트에서 하는 이제 마스크드 워드 프리딕션과 동일하게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다만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것이 모든 이제 마스크드 된 센텐스 블럭을 모아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캔디데이트 센텐스 블럭 풀에 있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모은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고 얘를 이제 다큐먼트 레벨에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예측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 페어와이즈한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한 로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드도 이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이제 정의를 해서 이 파지티브 이그젬플은 오리지널한 값을 넣고 이 네거티브는 그렇지 않은 코 마스크드 센텐스 블럭에서 이제 다른 값을 넣어서 이제 네거티브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장과 동일한 장표인데 이게 앞장에 내용이 다 안 들어가서 제가 다시 구성한 거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이 마스크드 된 다큐먼트에 이제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로스를 줄이는 것으로 이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리트레이닝까지 모두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진행을 하는 모든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셋의 그러니까 위키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ACL 엔솔로지 네트워크 이 두 가지 코퍼스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어, 설계를 총 세 가지에 대해서 태스크를 두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관련된 다큐먼트를 추천을 하는 것을 이제 위키피디아의 데이터로 활용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페이퍼의 사이테이션을 서제이션 해주는 것을 이 AAN 데이터로 진행하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랭귀지 모델로 앞서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언슈퍼바이즈드한 모델로서 이제 태스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이 스미스 모델과 기존의 연구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해서 그 각각의 이제 엑스페리먼트에 대해서 결과를 비교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제안한 모델에서는 총 네 가지의 타입을 두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버트 베이스에
체크 포인트로 이제 이미 사전 학습된 거, 그리고 어, 온리 이제 다큐먼트 매칭 로스로만 파인 튜닝한 숄트 버전으로 놓았고, 두 번째는 이 랭귀지 프리 트레이닝 없고, 그 다음에 이 어, 랜덤하게 이 트레인을 한 NP,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마스크드로 이 워드 프리딕션 로스로서 이제 프리 트레이닝을 한 것. 그 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은 다큐먼트 매칭 로스로 이제 파인 튜닝 한 거를 세 번째로 놓고, 네 번째는 이 마스크드 워드 프리딕션 로스랑 그 다음에 이 센텐스 블럭 프리딕션 로스, 이 두 가지로 모두 이제 프리 트레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인 튜닝을 이 다큐먼트 매칭 로스로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한 가장 이제 많은 사전 학습과 파인 튜닝을 거친 버전으로 이제 이 스미스 모델을 나누어서 실험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다큐먼트 매칭 태스크로 이제 이 실험을 설계하였고, 그 다음에 이 어큐러시와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로 이 결과를 비교를 하는 것을 보여줄 예정이다라고 연구에서 소개를 하였고, 그다음에 이 파라미터의 세팅과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은 다음과 같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실제로 이제 뭐 구현을 할 때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이제 먼저 결과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 데이터 셋에서 모두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이 가장 성능이 높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워드와 그다음에 센텐스 블럭에 대해서 모두 사전 학습을 하고 파인 튜닝까지 한 이 네 번째 타입의 경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이 결과로 먼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몇 가지 실험을 좀 더 세부적인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 다큐먼트 길이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보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센텐스 레벨의 레이어의 개수와 그 다음에 이 다큐먼트 트랜스포머의 또 레이어의 개수를 모두 4랑 3으로 픽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센텐스 블럭의 개수는 계속 변화를 시켜가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이 네 번째 타입의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 랭스가 가장 작을 땐 64에서부터 2048까지 쭉쭉 늘려가면서 이 두 개의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우선 이 F1과 어큐러시로 봤을 때는 일정 수준까지는 이 랭스가 높아져도 어쨌든 이게 좀 성능이 개선되는 것으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제안한 모델 자체가 이 다큐먼트의 길이가 길어져도 성능이 더 개선되는 길어질 길어질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였고, 두 번째로는 이 센텐스 레벨 트랜스포머의 이 레이어의 개수가 이제 또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이 다큐먼트 레벨도 고정하고 맥시멈 센텐스 블록 이 나머지의 이 센텐스 레벨의 레이어 개수 이외의 이제 파라미터들은 모두 고정을 하고 이 L1 값을 246으로 조정을 해서 실험을 설계를 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이제 4랑 이제 6일 때가 가장 좀 좋은 성능을 보였고, 결국엔 이제 이 센텐스 레벨 L1 값이 이제 커질수록 어쨌든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센텐스 이제 블럭이 좋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었으나, 이게 레이어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 이 메모리 코스트가
확실히 들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이제 이 상충하는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서 이 에러 값을 정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엑스페리먼털한 리절트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음, 앞서 이제 내가 이 어, 노말한 것과 이제 워드는 썸하고 센텐스 레벨에선 썸하고 이제 다큐멘트에선 콘캣하고 해서 이 각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이 또 실험을 설계를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노멀한 케이스가 가장 성능은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컨비네이션 한 것 중에서는 이 어텐션을 한 부분이 이 위키에서는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테이션을 한 부분은 이제 민하고 콘캣하는 이 세 번째 컨비네이션 모델이 성능이 좋았다라고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어텐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 자체가 이제 웨이트를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뭔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사이어미즈 멀티뎁스 트랜스포머 기반의 하이어키컬한 인코더 모델을 제안을 해서 이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함으로써 결국 길이가 긴 텍스트의 매칭 태스크를 위한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한 이제 결과들을 살펴봤고 다만 이제 이후에는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이제 할 예정이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이걸 확장을 해서 이제 매칭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큐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클러스터링, 랭킹, 다큐먼트 수준의 이제 다른 태스크에 적용을 해서 확장을 하는 퓨처 워크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우리가 리뷰한 논문은 여기까지이고 이 연구는 기터브의 코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